네, 사실 혹독한 겨울은 딱 한 섹터가 아니라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에 다 온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빠지고 많이 밀리고 그런 섹터가 있죠. 해운주가 또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혹독한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에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지금이라도 손쓸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무엇을 봐야 될지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겨울이 좀 추울 것도 추울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중에서 해운주들에 대한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일제히 목표가라던가 전망을 좀 증권가에서 톤 다운하고 목표가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현재 시점에서의 그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미리미리 좀 하면은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지금 경기 관련된 섹터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해운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 SCFI라고 하는 쪽 벌써 17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한때 올해 초의 고점이었던 4,200선 여기서 2,000선이 무너지는 흐름까지 나오는 반토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을 그대로 어떤 실적의 가미기,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그대로 다가온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하는 BDI는 그나마 천이 깨졌다가 살짝 회복하는 거는 그래도 좀 눈길이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여전히 변화 흐름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발주를 그러니까 선박을 빌리고 발주를 하는데 입장 쪽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줄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강하게 또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흐름들로 수요에 대한 위축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그동안에 항만이 코로나19 때 나왔던 적체 현상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적체 현상이 없다 보니까 운임이 계속 이제 하향하는 현상들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선 또 미국의 철도나 또 항만 같은 경우는 다시 적체가 살짝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의 변화 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혹시나 중국이 대거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지 여부들. 이거는 기대감은 큰데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죠. 경기 부양책을 또 세게 하게 되면 지난 영국처럼 잘못하게 되면 또 물가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나오다 보니까 커버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고심인 그런 상황들이 또 하나의 해운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해운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근데 통상 겨울철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또 뭐 물류들이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수기를 기대했다가는 괜히 실망만 더 커서 유통주라던가 이러한 해운주들 다 빠지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운임의 하락이 지금 당장 뭐 성수기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멈출 기미는 안 보이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선물하시나요? 이번은 좀 쉴까 해요. 주식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런 심정이죠. 아. 지금 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극심화되다 보니까 네. 지갑이 좀 줄어서 예전 이제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수기가 단기적으로 지금 찾아오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국경절 때 중국에서 나왔던 지표를 보게 되면 소비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동도 마찬가지로 한 40% 이상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런 경기가 위축이 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이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었을 때 성수기만을 기대하기 힘들구나라는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 제조업 지표가 반등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해운업의 물동량들이 더 커지는데 그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또 연결시키게 되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하향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만 안에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제 뒤에도 써 있지만 HMM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HMM을 작년 1월에 샀는데 그 가격까지 거의 돌아가 있네. 주식이란 참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실적 먹구름에 끼어 있는 거는 HMM이에요. 사실 HMM은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을 때에도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주가에 다 온전히 반영을 못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네. 이제 앞으로 이보다 좋을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무게가 실리면서 간혹 반등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기 저항권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빠지고 하다 네. 보니까 어떤 뭐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계속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고요. 3분기 매출액이 원래 컨센서스가 한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한 지금 기준으로 많이 내려가서 한 3조 9천억, 그러니까 4조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조 5천억까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또 동향은 2조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후퇴가 주가에 이제 먼저 작용하기 시작하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분기 때가 가장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그때가 영업이익이 3조 1천억이 넘어가면서 이 정도 되면 뭐 PER 기준으로 2배다라고 하는데 주가도 내려오고 실적도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도 PER 2배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싸긴 싼데 싼 게 주가의 동력이 아니라 실적과 함께 주가가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는 주가에 대한 동력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는 영업이익이 2조가 안 될 게 확실히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또 HMM은 민영화 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각 이야기가 있었던 대우조선해양과는 HMM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인데 매각 작업이 좀 쉽지 않아 보이나 봐요.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받은 수주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좀 밀려있는 상황 쪽에서 뭐 기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업황 사이클이 꺾이는 상황 쪽에서 제대로 제값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 지분 약 한 40% 정도가 있죠. 한 그중에 절반이 산업은행 쪽이고요. 그래서 이 지분 매각 작업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지금 예상 몸값을 한 10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9조가 안 되죠.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런데 올해 말까지 보유한 현금을 보게 되면 14조 예상합니다. 이게 뭔가요? 네. 그 매각가보다 보유 현금이 더 많은데요. 그러면 싸게 주고 비싼 현금 가져갈 수 있는. 근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운업이나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좋을 때 벌어서 안고 있다가 또 불황기를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지금 현금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뭐 눈독을 들이는 이런 민간 인수주체가 나오기는 아직은 힘들겠죠. 그 사이에 또 이를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뚜렷한 사이클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인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인수가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중요한 주가의 중기적인 변화는 어떤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경기이겠죠. 네. HMM의 민영화 추진 가운데 또 포스코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 포스코의 HMM 인수로 해운업 진출을 시도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중요할까 싶어서 이거 대표님 이거 뺄까요 했더니 빼면 안 된다고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중요하기보다 네. 한 줄 빠지면 할 얘기가 더 적어질까봐.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HMM 관련돼서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SM상선이죠. 벌써 지분이 계열사와 함께한 5.5%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해운업을 노리고 있는 단계인데 자금이 충분하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어떤 지분을 늘릴 가능성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단 좀 정체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민간 쪽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포스코 쪽이 과거 2020년도였죠. 포스코 GSP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 신규 사업 쪽을 확장하면서 물류 쪽을 키우겠다. 그래서 해운업을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해운주들의 나머지 해운사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 커졌었죠. 그래서 약간 들어간 상태인데 관심은 있다 보니까 포스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인수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포스코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수해 피해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래서 뭐 지금 연말까지다 아니다 내년 3월까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산도 매출만 하더라도 한 2조가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신경 쓸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지금 HMM 이야기 하는 동안, HMM은 안 돼요. 이건 이제 안 볼 거예요. HMM 있으신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확실히 투심이 HMM 쪽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 같은 해운이어도 그래도 SCS,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보다는 BDI 쪽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BDI는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서 상대적으로 HMM보다는 페노션이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나가던 지표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죠. 네. 근데 이게 BDI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BDI 지수가 또 구성되는 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영향을 끼치는데 그동안에 또 최근 들어 석탄 가격들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서 나오는 BDI 지수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또 원자재 가격들 또 꺾이거나 아니면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버티던 지수도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적인 관점에선 괜찮다라고 보긴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대피처는 아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특히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LNG선에 대해서 어떤 운반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나 벌크선 선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쪽은 일단 나쁘진 않지만 운임지수 자체가 위축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선대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혹시나 LNG선 운반선을 늘리는 거는 조금 눈길은 갑니다. 근데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HMM보다는 페노션의 상황이라던가 지표가 낮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대피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해운주의 대피처로 조금 결이 비슷한 조선으로 보는 거는 어때요? 이 역시도 아닌가요? 그나마 조선주가 낫긴 낫겠는데, 네. 근데 이제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해운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해운업이 꺾여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또 앞으로 3년 정도 수주 일감 받아놨다. 하지만 수주가 또 감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턴어라운드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년은 흑자 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고 수직 상승하는 부분은 아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어차피 사이클이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이클들이 계속 받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는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과거에 없던 해양 플랜트 그리고 또 LNG 운반선 네. 그리고 또 PC선 이런 쪽으로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고수익성이라고 하는 FRSU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플로팅 해상 부유식인가요? 네, 부유식에서 그 LNG를 액화하고 기화하는 이 선종이 생각보다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배가 하나가 떠서 거기서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양 플랜트가 이게 점증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그렇다고 또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높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수익성이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 눈높이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대안은 그나마 조선 쪽이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대안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또 장이 이르다 보니까 체크할 건 체크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햇님이 방금님이요. 저는 HMM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매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운주를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현구간 전략과 함께 앞서 조선주도 그래 낮긴 낮지만 지금 시장이라던가 사이클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혹시 다른 대안주 좀 결이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의 대안주로 삼을 만한 종목도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네.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없으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HM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위축된 자리에서는 그냥 참을 대로 참아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반등권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저항이 들어오는 자리가 또 2만 원대 근접일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히려 어떤 또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가 작은 호재라도 한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노려서 저항권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대응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물류 관련된 섹터 쪽에서 보다 보면은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외로 좀 단단한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팔레트라고 그러죠. 밑에 보면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는 예전에 목재였는데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걸 렌탈하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AJ IT 쪽에 들어가는 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부 수익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PC 렌탈이나 요즘 보게 되면 애플 아이패드 싸게 사려고 하는데 나오는 회사 중에 뭐 렌탈 서비스하는 회사 중에 AJ AJ 렌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조만간 또 무슨 기업 분할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은 눈이 끼리 들어오는데 그냥 시장에 안정이 들어와야 이런 종목들 대응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J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A팀을 보유하신 분들, 해운주를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